의욕이 넘쳐서 첫 상담부터 무리하게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PT 가격이나 프로모션과 같은 영업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운동을 가르치기 전에 회원들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면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고객들에게 알맞는 운동법을 제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는 미국 스포츠 의학회죠. 낮음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자세 평가 방법입니다. 자,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는 자세 평가의 한 종류로서 양손을 머리 위로 뻗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실시하는 도중에 발목, 고관절, 등, 어깨 이렇게 다양한 부위의 고객들의 자세나 움직임 패턴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 본원에 직접 가서 심사위원들에게 평가받으며 배웠던 노하우도 전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바로 PT 등록하지 않습니다. 상담이나 무료 OT를 먼저 받아보고 PT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사실 PT 가격이나 수업하는 방식은 사전에 어느 정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직접적으로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트레이너의 전문성과 수업 방식을 몸으로 체험해보자고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만약 이때 트레이너가 의욕이 넘쳐서 첫 상담부터 무리하게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PT 가격이나 프로모션과 같은 영업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고객들의 몸 상태나 니즈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게 되면 고객은 떠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고객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생활 습관, 그리고 현재의 몸 상태, 그리고 미래의 고객이 바라는 욕망,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사전 건강 검사 동의서, 운동 설문지 작성, 생리학적 평가, 신체 조성 평가, 자세 평가, 체력 및 근력 평가 등으로 이런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서 OT를 진행하다 보면 고객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다시금 그려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나아가야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은 미지근한 고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운동하게끔 이끌려면 체계적인 OT와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PT 수업에 대한 계획을 고객들에게 어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 헬스장일 경우에 상담은 팀장이나 매니저들이 하고 수업은 일반 PT쌤들에게 인계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관리자가 회원에게 설명하는 수업 방식과 트레이너가 진행하는 수업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면 고객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만약 근무하는 헬스장의 시스템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PT 등록하기 전에 고객을 상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담 갖지 말고 많이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객의 자세나 움직임을 평가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오버헤드 스쿼트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스포츠 의학회, 즉 낮음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자세 평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외국의 선진 트레이닝 교육협회에서 추천하는 평가 방법이라면 믿고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매우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회원들은 센터에 운동을 하러 오지 측정이나 평가를 받으러 오진 않습니다. 운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평가한답시고 1시간 가까이 사진 찍고 분석해가며 설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상세한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재활이나 교정 목적으로 운동하는 고객이 아니라면 보다 운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고 운동을 가르치면서 체형이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며 PT 시간을 보내야 시간을 더 밀도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를 하는 데는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보상작용이 나타나면 세부적인 하위 평가로 자세나 움직임 패턴을 정교하게 봐야 할 때도 있지만,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만으로도 고객의 자세나 움직임 패턴의 큰 그림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폭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서 발끝은 11자로 향하게 한 후 섭니다. 자, 이어서 양손을 머리 위로 뻗고 스쿼트를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실시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이때 그리고 전면, 측면,
후면에서 자세를 살펴보고 움직임을 평가합니다. 이때 핸드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이후에 고객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보통 스쿼트 동작을 할 때 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운동을 하죠. 하지만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를 할 때에는 발끝을 11자로 두고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발을 11자로 놓아야 발목의 배측 근고, 즉 발목 가동 범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폭이 너무 넓거나 아니면 발끝이 바깥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발목의 쓰임이 적어지고 그러면 발목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발끝을 11자로 하게 되면 고관절의 움직임에도 제한이 생겨서 고관절 내외전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는 고관절 외전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정면에서는 발과 발목 그리고 무릎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먼저 발과 발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발과 발목이라면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 시 발 아치가 유지가 되며 발 전체가 지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발목은 적절하게 배축 굴곡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만약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간다면 발목 관절의 가동성 부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발목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나 아니면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해지면 발목 가동 범위 부족으로 이와 같은 보상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발끝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고객이라면 폼롤링 혹은 발목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들썩들썩 들린다면 평발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발에 하중이 실릴 때 발의 내치가치가 잘 버텨주지 못하면 발목부터 무릎, 고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발의 아치를 살리는 데 도움되는 싱글레그 엑서사이즈를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무릎의 움직임은 일단 잘 굽혀줘야 되고 그리고 무릎의 방향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과 일치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를 할 때 무릎과 발끝의 방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만약 무릎이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무너진다면 내전근, 장경인대 또는 대퇴근막장근 등 과도한 근육 수축이나 아니면 바깥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의 약화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릎의 문제는 발과 발목 또는 고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릎을 우세하게 쓰는 패턴을 발과 발목 그리고 고관절을 함께 쓸 수 있는 패턴으로 쓸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측면에서는 어깨와 LPHC라고 하죠. 허리, 골반, 고관절 복합체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어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어깨라면 팔이 머리 위로 쭉 뻗어져 상완이 귀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쭉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를 할 때 만약 팔이 앞으로 처진다면 그것의 원인은 구분 등 말린 어깨, 등 근육의 약화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의 움직임은 등, 날개뼈, 팔뼈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상작용이 나타난다면 흉추 신전, 날개뼈 상방회전, 팔뼈 외전 등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허리와 골반, 고관절의 움직임은 허리는 세워져 있고 또 골반은 중립 상태를 유지하며 고관절이 잘 굽혀져야 합니다. 만약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신전되거나 또는 구부러지고 또는 상체가 정강이 기울기 이상으로 앞으로 많이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의 약화,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각 증상들마다 솔루션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단 코어 심부 근육을 발달시키고 고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운동 전략이 필요합니다. 후면에서는 골반의 좌우 비대칭을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구조적으로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면 운동으로 몸을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동으로 좌우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방향으로 골반이 많이 기울어진다면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양쪽 허리 근육의 불균형, 골반 틀어짐 또는 고관절 및 발목의 가동 범위 차이, 발 아치의 부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때 좌우 비대칭의 원인을 너무 분석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양쪽 다리를 각각 분리해서 싱글레그 스쿼트를 시켜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한쪽 다리로 서서 중심을 유지한 채 최대한 깊게 앉았다 일어나는 싱글레그 스쿼트 평가를 양쪽 각각 해보았을 때 잘 안 되는 다리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싱글레그 스쿼트 시 잘 안 되는 다리의 움직임을
다시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다시 양측 스쿼트 평가를 실시하면 골반 비대칭을 아주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를 할 때에는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면 안 됩니다. 평가는 말 그대로 고객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가 보여도 피드백 없이 그냥 지켜본 후에 평가 동작을 모두 마치고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을 움직이게 하면 안 됩니다.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를 할 때 앞, 옆, 그리고 뒤에서 고객의 자세를 보아야 하는데 이때 고객은 제자리에 서 있고 트레이너가 360도 움직이면서 자세를 보아야 합니다. 자, 이때 만약 고객이 돌면서 자세를 잡으면 매번 시작 자세를 새롭게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오늘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운동을 가르치기 전에 회원들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면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고객들에게 알맞는 운동법을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전에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보이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설명하는 게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 또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최소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연습해보고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가 익숙해지면 현장에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번에 다른 주제의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